영화 서울의 봄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과 극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 반응도 매우 뜨겁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에서 상영관을 점점 확대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온 사연입니다. 퇴직 후 무력해진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의 봄을 보고 온 후 40대처럼 정열적으로 변했다고 기뻐하며 글을 올린 딸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인 2세 킴펄리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가 아닙니다. 저 같은 한인 2세는 잘 모르는 한국의 역사 이야기였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아빠와 함께 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그날 이후 무기력한 아빠는 다시 40대처럼 활발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아빠는 1985년에 미국으로 이민 오신 이민 1세대이십니다. 그때는 미국 정부가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한 이민 기회를 부여한다면서 새로운 이민법을 시행하면서 한국인들이 한 해 동안 거의 3만 명씩 이주할 정도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인사회도 급작스레 커졌답니다. 이곳에서는 부모님은 음식점을 하시며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 오셨어요.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으셨으니 영어를 못했고 먹고는 살아야 하다 보니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한인들 하면 세탁소 사장님이라고 할 만큼 세탁업, 음식점, 건강관리 분야의 일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때 한국인의 부지런함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던 현지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꼭두새벽부터 문 열고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가게들을 현지인들은 따라잡을 수가 없었고 매출이 한인 가게로 몰리다 보니 폭동도 몇 번 일어났어요. 저야 어려서 기억이 전혀 없지만 여튼 아빠의 미국 생활은 녹록지 않으셨어요. 아빠의 노고로 저처럼 한인 2세대들은 미국의 좋은 교육을 받고 컨설턴트나 의사, 변호사 등 좋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현재 20, 30대의 젊은 한인들은 대학 졸업자가 대부분이고 연봉도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높아요. 1세대의 노력 덕분에 미국 사회에서도 한인들의 힘이 커지고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선 정말 깊이 감사드려요. 음식점을 거의 연중무휴로 하신 지 40년이 지나니 아빠는 체력도 다하고 근처에 멋진 인테리어와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한식당들이 쭉쭉 들어서면서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고 결국 가게를 폐업했습니다. 아빠의 미국 생활에 전부나 다름없던 가게를 폐업하니 한참을 힘들어하셨답니다. 특히 한국 문화가 성공지상주의, 치열한 경쟁, 경제적 실패에 대한 두려움, 체면 중시 등 급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많잖아요. 아빠는 성공을 위해 미국까지 오신 경운이 더하셨겠죠. 엄마의 말씀에 의하면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침묵 속에서 고통을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를 오랫동안 이어와서 화병이라는 특이한 신드롬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 때 주위의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아빠의 퇴직은 가족 모두에게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분명 가게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집에서 TV를 보는 아빠와 마주쳤을 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슬쩍 방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때 아빠와 좀 서먹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때가 나았습니다. 아빠가 하루 종일 나가지도 않고 삼시세끼를 집밥만 찾으시다 보니 나머지 가족들은 아주 괴로워졌어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져서 그런지 처음 사귀는 연인들 마냥 매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귀가 시간, 먹는 것, 자는 것, 노는 것, 사사건건 간섭하고 잔소리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아빠가 집안에 머무는 시간에 비례해서 가족 갈등의 강도는 커져갔습니다. 심지어 아빠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엄마와 오빠, 저에게 잔소리만 잔뜩 늘어놓으셔서 가족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또 지나고 보니 차라리 그때도 괜찮은 거였습니다. 이 단계가 지나니까 아빠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집에 계신 후 TV만 보십니다. 재취업을 안 하시더라도 취미 활동이라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종일 TV만 보고 잔소리 말고는 다른 대화는 거의 안 하세요. 아빠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니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딸이지만 여느 집에 딸같이 못해서 말이라도 몇 마디 붙여보려고 해도 아빠와 제대로 대화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는 못난 아빠를 용서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엉엉 울기까지 했어요.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위해 헌신을 다하신 강한 분이셨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무기력진 아빠가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에 아빠가 저보고 혹시 영화 티켓은 어떻게 사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아빠랑 자주 만나는 한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요즘 화제라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얘기가 나왔고 아빠를 제외하곤 그 영화를 다 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영화 내용이 아빠가 한국에서 겪었던 격동의 시간을 정말 리얼하고 긴박하게 표현해서 아빠의 친구들이 그 영화를 2번, 3번 본다고 하셨어요.
대화에 낄 수 없었던 아빠는 그곳에서도 소외감을 느끼셨고 한편으로는 영화가 궁금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영화 기생충이 전 세계적 열풍이 불면서 당연히 미국에서도 데이트를 쳤죠. 그때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저희 한인들에게는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민 1세대인 부모님께는 잊고 지낸 한국의 문화를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음 세대인 저희에겐 본국인 한국이 주류에게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순간을 선사했죠. 그리고 또 몇 년이 흐른 지금 한국 영화 서울의 봄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이 영화는 특히 10.22 사태 이야기를 다룬 것이라 어른들의 관심이 대단하다고 했어요. 저는 딸 노릇을 할 기회가 왔다 싶어 아빠 저도 그거 보고 싶었는데 저랑 같이 가요. 라고 말씀드렸고 아빠는 저의 제안에 크게 놀라시면서도 내심 좋으셨는지 네가 그래주면 나야 좋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아빠가 가족의 관심을 기다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빠와 생애 처음 부녀 데이트를 하러 나선 거지요. 캘리포니아의 CGV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서울의 봄은 예약이 꽉꽉 차 있어서 며칠 뒤에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극장은 한국 영화의 흥행으로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이러냐며 아빠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있는 것을 짜증으로 표현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빠에게 영화관은 원래 한적한 곳인데 한국 영화가 인기가 너무 좋아서 미국 사람들이 죄다 한국 영화 보러 그러는 거라고 추켜 세워드렸더니 아빠는 그제서야 노여움이 풀리신 것 같아요. 미국에 오래 사셨지만 아빠는 한국을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영화 포스터의 서울의 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운명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인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 당시를 그린 작품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 세력과 이에 맞서는 이들의 9시간 이야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역사 시간에 12.12 사태에 대해 배워서 알고 있었고 이런 종류의 역사 영화는 이미 많이 상영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대응행은 한 건 없었던 걸로 알아요. 아빠와 팝콘과 콜라를 들고 착석해서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잘 만든 한국 영화이고 저 같은 한인 2세대에게는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쉽지 않지만 천천히 다가가서 자리에 앉게 만들며 시종일관 긴장감을 놓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 보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고 엇갈린 감정이 들었습니다. 폭력과 인간의 탐욕이 한 사람의 생명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정치 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게 되면서 감정이 극에 달하더라고요. 위선적인 엘리트와 독재 정치의 혐오감까지 느꼈습니다. 아빠가 살고 있던 젊은 시절의 한국은 경제가 열악하고 부패와 불의가 만연한 실패한 군사 정권이었다는 사실까지도요. 이민 1세대 한국인들이 저런 군부 사태를 겪고 미국에 오셨구나 하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게다가 저 시절을 경험한 많은 한국인들이 민주화를 끝내 이룬 것에 경외감마저 들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음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심과 애국심의 근간을 이루는 배우들의 연기도 탁월했습니다. 2시간이 넘는 영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움켜쥔 손이 몇 번이나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데 아빠는 영화를 보시는 내내 목이 메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종종 진짜 화가 난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저는 아빠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보았고 이렇게 가슴 뛰는 아빠를 그동안 내가 몰랐구나 하는 미안함도 올라오더라고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아빠는 화장실에 가셔서 한참 감정을 달래셔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신 아빠는 저를 두 팔로 안아주시면서 우리 딸 덕분에 아빠가 오늘 명작을 보았고 화가 나고 분노했지만 감정이 많이 정화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민주주의를 이룬 한국이 대단하고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아빠가 그렇게 표현을 잘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영화를 본 다음날 우리 가족은 아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빠는 조금씩 집안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햇볕에 이불을 넣는가 하면 마당에 잡초를 뽑기도 했고요. 집안 구석구석 대청소를 하시기도 하고 오래되고 낡은 물건도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모임을 자주 가지셨고 한인 신문도 다시 구독하셔서 보기 시작하셨어요. 폐업하시고 돈을 아껴야 한다며 신문을 끊으셨거든요. 그리고 항상 음식을 적게 드시던 아빠가 입맛이 도셨는지 밥을 맛있게 드시고 어떨 땐 반 공기 더 드시는 날도 있었어요. 친한 친구분이 미용실을 하시는데 거기서 염색도 하시고 늘 입던 후줄근한 티셔츠를 버리고 몇 년 전 선물로 사드렸던 젊은 분위기가 나는 티셔츠로 바꿔 입으셨습니다. 아빠는 활기찼고 스스로 50대로 젊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니 아빠가 앞치마를 입고 부엌에 계시는 거였어요. 가족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어서 와서 식사하자 하고 웃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아빠의 변화를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다정한 가장의 모습이었죠. 아빠는 40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도 정작 우리 가족만을 위한 식탁을 차려보진 않았다면서 그동안 감사한 일, 행복한 일을 돈을 번다는 이유로 모두 잊고 살았다며 이젠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와 함께 서울의 봄을 보고 나니 그때의 많은 사람의 희생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이 그 고마움을 잊고 산 것 같아 이래선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겠대요. 작은 부업을 찾아서 용돈도 벌고 저축도 해서 엄마와 함께 2년 뒤에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요즘 외모를 꾸미고 다니니 주위 분들 반응도 좋고 엄마도 좋아하는 것 같으니 청바지도 하나 선물해달라고 하시는 거 있죠? 당신은 50대로 회춘했다고 하시지만 아빠가 요즘 하시는 모습을 보면 40대 전성기 때의 에너지가 느껴질 정도예요. 무력했던 모습은 1도 찾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 아빠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아빠의 활력을 찾게 해준 서울의 봄이 대단해요. 왕관 씌워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눈물 반 웃음 반 섞은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하고 가족들은 다 같이 TV 앞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날 밤하늘의 달빛은 너무 따뜻했어요. 2년 뒤 오빠와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을 가자고 했어요. 왠지 한국 여행을 다녀오면 아빠는 더 젊게 사실 것 같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 한국민주화 운동을 주도적으로 해주셨던 세대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덕분에 지금의 한류 문화까지 일으키는 큰 나라가 되어 후손이 덕을 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한인 2세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연 어떠셨나요? 영화를 통해 아버지를 비롯한 한인 1세대를 더 잘 알게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